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3법에서 뭐가 쟁점이 됐느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개인정보는 원래 수집 목적 내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법의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놓거든요. 정부가 하는 거는 주로 법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부가 하는 일은 동의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가 동의해 라고 하면 사실 동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필요하다면 법의 근거를 두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맞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내가 꼭 네이버 서비스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의를 받아서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 정보를 동의를 받아서 이제 수집한 그 목적이 아니라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애초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동의받은 게 아니거든요.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KT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KT는 이용자한테 동의를 안 받았겠죠.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그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1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이제 새롭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이게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문구가 GDPR에 있어요. 그래서 통계는 다 아시죠? 과학적 연구는 사이언티픽 리서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익적 기록 보존, 이거는 이제 퍼블릭 인터리스트를 위한 아카이브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GDPR에 있었는데, 이 사이언티픽 리서치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갖고 올 거냐가 사실은 문제였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학술 연구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학술 연구 목적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물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활용한다는 게 뭔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가명 처리 개념을 도입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학술 연구라는 개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연구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민간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정의 규정을 넣었어요. 모든 법에는 정의 규정이 있죠. 정의 규정을 이렇게 넣었어요. 앞에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이거는 사실 GDPR에 포함되어 있는 문구예요. 약간 달라졌지만 Privately Funded Research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민간투자연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약간 정확하다고 보긴 힘들지만 정부는 이거 우리 GDPR에서 가져왔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크게 다른 게요, GDPR은 과학적 연구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간투자연구 등,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예시 규정이 되고요,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돼요. 중요한 거는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근데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도 있나요? 미신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없죠.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GDPR은 좀 다른데, GDPR도 공익적인 기록 보존, 과학 및 역사 연구 또는 통계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원래 수집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연구 목적은 원래 수집 목적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원래 수집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양립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인정을 해요. 다만 유럽에서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런 적법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동의를 받았든 아니면 계약 이행을 위해서 처리를 하든 어떤 요건에 근거해서 내가 처리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기업이 나는 이걸 처리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하거든가, 아니면 이건 애초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해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맥락들이 하나도 없죠. 그냥 가명 처리하면 연구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과학적 연구의 바운더리도 저희가 보기에는 완전히 달라요. GDPR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과학적 연구에 대한 정의가 없고, GDPR 같은 경우는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리사이트라고 해설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학적 연구는 기술 개발,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민간 투자 연구 이렇게 폭넓게 해석된다 라고 약간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유럽 단일 연구 공간, 유로피언 리서치 에어리어 달성이라는, 이게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유럽연합의 목표가 고려돼야 된다. 근데 저 뜻이 뭐냐면, 그냥 말하면 유럽 내에서
그 지식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그게 이제 공공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사이언티픽 리서치가 물론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면 학술 연구의 개념이라는 거죠. 학술 연구가 뭐예요? 학술 영역의 윤리 규범을 따르고 서로 동료들 간의 피어 리뷰가 되고 주로는 이제 그 지식이 공유가 돼서 한 사회의 어떤 지적인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학술 연구 중에도 물론 경영학과, 산업공학과, 산업과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종의 이제 사회에 환류되는 그런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그냥 상품 개발을 위해서 폐쇄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연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가명 정보, 가명 처리된 정보도 개인 정보라고 했죠. 그리고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 조치를 취하더라도 애초에 제공되지 않았을 정보를 가명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을 하는 건데 모든 인권이 그렇지만 일정한 공익을 위해서 제한이 될 수는 있잖아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정하게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 있다. 의학 연구를 위해서 환자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안전 조치는 취해야 되겠지만 학술 연구 목적으로는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 내부 상품 개발을 위해서 왜 정보 주체의 권리를 희생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나 산업계 쪽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단순히 아니 인공지능 기술 발전하면 사실 모두한테 이익이야 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모든 상품 개발을 잘하면 모두한테 이익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버리기 시작을 하면 가명 정보가 아니라 아예 개인 정보까지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술 연구는 일정한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기업 내부적인 모든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